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원주시 태장동 옛 일군사령부 부지의 환원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포함되면서 강원권과 호남선을 잇는 철도 강호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간 통폐합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통폐합 시기는 내년 3월 1일, 대학 명칭은 상지대학교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한규호 횡성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6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외화와 현금 450만 원,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발업자들이 사업 편의를 기대했다고 진술했고 횡성군 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한 군수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을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렴해야 할 군수가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선 한 군수는 국민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상고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판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존중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한 군수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군수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재판에 횡성군민 수십 명이 재판정을 찾아 방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작년 말에 해체된 원주 일군 사령부 부지를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원주시도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에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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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400여 명이 옛 일군 사령부 앞에 모였습니다.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군사령부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군사령부가 이전한 뒤 지상작전 사령부 예하 화력여단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추가로 추진 중인 탄도미사일 지휘부대 이전 계획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주 시민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화력부대를 집어넣고 이제는 또 미사일 부대를 집어넣겠답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며 대책위는 부지 환원과 추가 부대 이전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원주시는 군사령부가 이전하기 전부터 부지 일부를 평화박물관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대를 일군지사처럼 시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안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군사령부 부지의 환원을 촉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걸기대회를 시작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의 항의 집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18개 시군이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평균 9.3%나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재정 능력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올린 시군에 재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강원도 6개 시군에 지방의원 의정비를 재결정하라고 공고했습니다. 해당 시군은 원주시와 태백시, 철원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입니다. 원주시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 다수가 3,700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응답했지만 이보다 많은 3,93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태백시도 주민 여론보다 400만 원이 많은 3,8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철원군 역시 여론조사 내용보다 많은 3,67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월정 수당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29.5%를 올린 평창군과 16.3%를 올린 영월군은 재정 능력과 의정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올려 재결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11.6%를 올린 양양군은 주민 여론 결과를 무시한 데다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의정비 재결정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모두 7곳으로 충북 음성군을 빼면 전부 강원도입니다. 망신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로 사실 많이 인상을 하셨고요. 주민을 좀 대표해서 이렇게 좀 반대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의견을 내주는 분들이 많이 좀 현장에 좀 주민들의 목소리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무리하게 6개 시군은 법령 기준에 맞게 재결정하거나 문제가 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충북선이 포함되면서 강원권과 호남선을 잇는 철도 강호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에는 강릉에서 목포까지 3시간대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권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제천 봉양에서 청주공항까지 88km 구간을 직선화하는 공사로 오는 2022년부터 5년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층을 강화하여 국토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릉에서 제천을 거쳐 목포까지 513km를 한 번에 오갈 수 있고 현재 7시간을 3시간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릉의 미래는 앞으로 철도 중심, 교통 중심으로 인한 물류 또는 무역 이런 걸로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면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여기에다 평택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영월 제천 구간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부 내륙과 서해안까지 접근성을 높여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해강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외돼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해강 지역의 개발이 점점 뒤로 처지게 되고 침체가 계속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강원도와 폐광 지역은 오는 6월 조사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가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간 통폐합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통폐합 승인서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자로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를 통폐합하고
대학의 명칭은 상지대학교로 하며 2020학년도 입학 정원은 학부 2,255명입니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상지 영서대 재학생과 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과 체제 개편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합니다. 상지대는 대학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서대와의 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고 김복동 할머니 추모 집회가 오늘 원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은 오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추모 집회를 열고 일본의 진심 있는 사과와 배상이 있을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원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 직접 참여해 앞으로 이런 비극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변했던 김 할머니는 지난 28일 밤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원주시청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밤 9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기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와 A씨를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육군 제36 보병사단 장병과 간부 600여 명은 오늘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 중앙시장을 찾아 점심 식사를 하고 통통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대 측은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해 장병들이 시장에서 식사를 한 뒤 차를 마시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과 봉사단원들이 오늘 원주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은 원주시 행구동 양로시설에서 어르신과 만두를 빚고 직원들의 성금으로 마련한 쌀과 생필품을 후원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16일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과 시민 전통시장에서 후원품을 구입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